네, 강프로입니다. 자, 흥하해운 금요일 날 상한가 갔습니다. 자,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의 공습을 시작해서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죠. 자, 근데 이 첫 번째 있었던 일이 23년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신고가를 언제 만들었냐는 겁니다. 6월과 7월이죠. 그쵸? 어떠한 이슈 때문에 갔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월 12일 금요일 날 상한가 마감이 됐어요. 그쵸? 근데 한참 전에 이미 신고가를 만들었고 하락 구간을 거쳤고요.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신고가를 만들었고 돌파 구간에서 급등세를 보였다. 우리는 어디 매수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상승 구간? 뭐 이런 정도의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락을 확인한 그 시점에서는 매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뭐 실적이 무언가 좋아질 것 같은 최종적으로는 그 이슈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는 게 맞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전쟁이 났다. 그쵸? 물류비가 높아질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해운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근데 아시잖아요. 일시적이다. 그쵸? 전쟁을 뭐 5년 하나요? 10년 하나요? 그게 아니죠. 그쵸? 근데 주가는 그 전에 뭘 만들었어요? 신고가를 만들었다고요. 자, 실적 한번 볼게요. 20년 적자. 그럴 수밖에 없죠. 코로나. 그쵸? 21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당연히 코로나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20년, 21년. 그 전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해운주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물류 자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요 교역 물품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싼 물품들이 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죠? 에어로 쏴버립니다. 비행기로 그냥 보내버려요. 그쵸? 그리고 주요 교육 물품 자체가 부피가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어떤 식이 진행됐을까요? 그쵸? 개선되는 상황이 나왔다. 자, 뭐 경기에 대한 부분 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본격적으로 무언가 좋아지거나 그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HMM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쵸? 자, HMM 같은 경우에도 매각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강세를 보인 경우가 있지만 여기 2020년 그리고 21년도 그렇죠. 이때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인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이미 거친 이후라는 겁니다. 그게 2010년을 기점으로 이게 현대 상선이거든요. 2010년을 기점으로 쭉 빠졌어요. 어느 정도까지 빠졌나요? 30만 원부터 얼마예요, 여기? 2,000원. 그렇죠. 저가 2,000원이에요. 대략 한 5,000원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뭐 가격 보기도 어렵네.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리고 있는 주식 그리고 실적이 좋게 표현되고 있는 주식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해운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업종에서 똑같습니다.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하이닉스가 지금 말고요. 고가를 형성한 게 언제예요? 21년 3월입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실적이 하락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졌습니다. 주가는 빠졌지만 실적은 좋아졌다고요. 특히나 21년도에는 사상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자, 보세요. 삼성전자도 21년 초에 고가를 형성을 했지만 21년에는 사상 최고 실적을 내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21년도 실적이 51조. 그 전 2020년도에 35조. 그리고 나서 43조. 그렇죠? 떨어지는 상황, 즉 역성장을 하는 상황. 이게 사이클 산업 자체가 이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요. 미국은 시장을 형성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밀고 가지만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한국 시장의 이 사이클 산업 쪽은 전부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근데 상승하는 초입 구간의 움직임은 모두 신고가 구간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럼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붙은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뭐 경기 회복 플러스 뭐 전쟁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자, 보세요. 쭉 내린 게 언제 15년 고점으로 쭉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걸 최근으로 보면 애초에 신고가를 먼저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 종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요. 이 구간. 그렇죠? 그리고 고가 못 팔죠. 하락하는 거 확인하고 내가 2,500원, 600원 정도에서 매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면 여기 안 합니다. 여기 안 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고가 돌파하는 상황에 내가 매매 구간을 잡자. 그쵸? 정확하게 저는 금요일 날 시가의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하해운은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첫 번째 구간으로 왔고 변동성은 클 거다. 근데 내가 거기서 가격대를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그쵸? 가격대를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을
보유하고 있을지, 그쵸? 그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내가 여기서 잡았다고 쳐볼게요. 그쵸? 여기까지 보유했다고 쳐볼게요. 그쵸? 수익을 상당폭 봤습니다. 한 30% 40% 정도 수익을 봤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이걸 보면 배가 안 아플까요? 내가 만약에 매매 초보자다. 여기까지 오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보유하지 못했으면 거봐. 내가 봐온 게 맞잖아. 그쵸? 게다가 재료까지 붙어버린 거예요. 그쵸? 미국, 영국이 후티 반군을 공습을 시작해서 해운주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가 빵빵 터지고 있으면 그때 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에 집중하자. 가격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쵸? 그래서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를 토대로, 그쵸? 내가 다른 종목까지도 어떤 식으로 신고가를 공략하고 매매를 이어나가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뿐인가요? 시노펙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시노펙스도 자, 신고가 만들고 상승, 그리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큰 폭으로 상승세. 어느 정도까지 올랐나요? 신고가 가고 더블 100%. 기간 얼마나 걸렸나요? 2에서 3주.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대부분이 모두 다 신고가를 기준해서 움직이는데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할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오늘 드릴 텐데, 이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종목 외적인 다른 신고가 종목에 대한 매매, 그리고 제가 흥하해운을 어떤 관점에서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고, 그리고 1월달, 그쵸? 1월달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1월 중으로 제가 2,000분까지, 원래 1,000분에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입장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제가 2,000분으로 늘렸습니다. 2,000분까지 제가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료 소통방이라고 돼 있죠. 그쵸?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그쵸? 두 번째 내용은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자, 보세요. 제가 흥하해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내용 보시면 흥하해운, 그쵸?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쵸? 언제 매매했나요? 1월 12일 흥하해운 8시 50분. 그쵸?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하라는 건 뭐예요? 시가에 때려 박아라. 그쵸? 시가에 그냥 매수해라. 왜 그랬을까요? 세력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른 종목에서도 진행됩니다. 자, 보세요. 물론 변동폭은 달라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롯데정보통신 8시 49분 장시작 전 1월 12일. 그쵸? 시장가 매수 시가에 때려 박아라.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하루에 20% 가까이 수익이 발생했다가 종가는 5% 마감. 저 시가에 사서 보유 중입니다. 저는 하락하기 전까지 안 팔아요. 충분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엄청난 막 치명상을 입거나 그런 상황은 2주 안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구간에서는. 그래서 항상 제가 신고가 구간에 대한 매매를 할 때 2주 안에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게 눌림목 구간일 수도 있고 돌파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루에 두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롯데 정보통신, 그렇죠? 하루에 5% 마감. 그리고 흥하해운. 자, 보세요. 상한가로 그냥 넣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어떻게 되겠나요? 당연히 갭상승하겠죠. 추가 상승할지 말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2주 안에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걸 다른 종목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시노펙스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노펙스를 제가 언제 처음 공략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12월 22일 그쵸? 시노펙스 어떻게 돼 있나요? 12월 22일 시장가 매수 오전 8시 53분. 무슨 뜻인가요 이게? 시가에 때려박으라. 아까랑 똑같죠? 전 신고가 종목은 무조건 시가에 넣습니다. 시가에. 세력들이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노펙스. 자, 보세요. 언제예요 이날이? 12월 22일. 돌파하는 딱 그 당일이죠. 얼마예요? 시가 5,200원. 고가 얼마예요? 9,600원. 저는 요날 다 매도했어요. 1월 4일날. 50% 수익 보고 나왔다. 그 뒤로 추가 상승을 했지만 여기는 내가 먹을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쵸? 하락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떨어지면 또 반등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눌림목 구간 공략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날만 공략했을까? 계속해서 내가 추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때요? 12월 20일 시노펙스. 그쵸? 12월 20일 시장가 매수. 8시 51분. 시가에 때려 박으라는 소리죠. 또 올려보면 또 있어요. 자, 12월 18일 시노펙스. 그쵸? 이런 식의 매매가 계속 진행된다.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가격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내가 이해했을 때 나만의 꾸준한 이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물리고 손절하고 고가에 잡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손절만 자꾸 한다.
이러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쵸? 원래 제가 1000분에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인원이 너무 빨리 채워지는 바람에 제가 2000분까지, 그쵸?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리겠습니다.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전 채널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그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쵸? 여기 신고가 검색기, 자, 시노팩스, 그쵸? 이런 종목들, 그리고 다른 신고가 종목들이 여기서 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매매하는 모든 종목은 여기 신고가 검색기에서 모두 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정말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종목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요 내용도요, 채널 성장이 목적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흥하해운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특징주 미국과 영국에서 후티 반공 공습 시작에 해운주 강세, 흥하해운 20%대 상승. 자, 미국과 영국이 친이란 예멘 반군인 후티 근거지를 공습을 시작한 가운데 해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르는지 체크를 하는 건 무조건 제일 강한 종목을 잡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높아서 매수를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고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격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가 싼 거 찾는다고 막 쫓아다니다가 시간만 버리고 5년 10년 지나도 돈도 못 벌어요. 내가 물려서 한번 손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손절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철저하게 가격에 집중했을 때 가능하고요. 실적을 쫓으면 진짜 큰 손실에 다가오는 게, 실적은 내 눈에 보이는 거라 믿게 되거든요. 근데 가격은 자꾸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쵸? 올라가면 야, 저거 뭐 세력이 들어왔겠지. 맞아요. 세력이 들어온 거 맞는데 그 세력도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근거가 앞에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루에 거래 얼마? 2,500억의 거래 대금이 투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철저하게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그쵸? 그리고 가격 전략을 만들고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쵸? 이제 금요일 날 시가에 붙으면서 상한가를 만든 것처럼요. 그 내용이, 자, 여기 흥하해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그렇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그렇죠? 가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매매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종목 올라가서 고가에 물리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그렇죠? 그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무조건 보유 전략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격 전략을 잡아가자. 자, 요 내용이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 분량 자체가 한 20페이지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키려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계속해서 떠들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제가 상황에 대한 이해만 시켜드리는데도 거의 한 10분, 20분 이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다 풀려면 2시간, 3시간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그쵸? 요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자, 흥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번거롭다 싶으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만큼, 그쵸?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공략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어떻게 공략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가격대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